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상반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침서와 더불어 본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원 및 직원, 조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은 전년도 하반기 조사 대비 변경사항, 교원 조사 대상 및 인정기준, 교원 원자료 항목별 입력 방법, 직원, 조교 원자료 항목별 입력 방법, 교원 및 직원, 조교 기초 집계 및 입력장표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조사에는 하반기 조사 대비 직원 부분의 변경사항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직원 원자료의 입력 기준을 상세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및 외주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 학교에 소속되고 인건비가 교비에서 지급되는 직원에 한하여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교비에 대한 기준을 상세화하였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법인, 일반을 포함한 대학 회계, 발전기금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직원에 한하여 입력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 법인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직원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소속된 직원을 입력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총장, 학과장, 소속기관장 등과 계약하여 대학에 소속되고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체 인원을 입력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직원 원자료 입력 시 계약직, 직원 코드를 세분화하여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지난 하반기 조사까지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을 모두 계약직으로 입력하였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무기계약직 코드를 추가하고 구분하여 입력하므로 입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 무기계약직 추가에 따라 직원의 기초 집계가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각각 집계됩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 연계에서는 합산하여 연계될 예정이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조사 대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에 유의하시어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조사 대상 및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지침서 페이지를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은 대학 소속의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의 소속 교원은 원자료 입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원은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교원, 시간 강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과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모든 교원을 입력합니다. 퇴직 후 신규 채용된 교원의 경우 퇴직 한 줄, 신규 채용 한 줄로 입력하며 퇴직한 교원에 대한 입력 방법은 지침서의 퇴직교원 미입력 항목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명에 따른 학력 등 자격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비전임 교원인 경우 국공립대학은 만 65세, 사립대학은 교원 인사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따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지난 교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기타 교원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조사 대상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앞서 설명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교육전 담교수, 연구전 담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전임교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교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강사 인정 기준입니다. 개정고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며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서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강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하여 강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강사 및 겸초빙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교원 구분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번 학기에 수업이 없더라도 강사로 입력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겸임교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되 강사의 예외사항 2가지를 준용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 제1호 학교 외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를 위한 겸초빙교원과 제2호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겸임교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학 수리론이 아닌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해야 하며 본직에서 상시 근무자로서 해당 직무로 근무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직 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타 대학에서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겸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교원은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초빙교원도 겸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강사의 예외사항 2가지와 앞서 설명드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이어도 초빙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내용검증에 검출되는 경우 총 4가지 사유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빙교원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학교의 직장 가입자이고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나열한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인 경우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타 교원입니다. 기타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말하며 대학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은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학술성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명예교수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명 항목을 명예로 하여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강사는 강사법 개정 이전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시간 강사와 2020년 10월 2일 이후 퇴직한 시간 강사만 시간 강사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시간 강사와 강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시간 강사에서 강사로 다시 채용된 경우 퇴직 시간 강사 1줄, 신규 강사 1줄, 총 2줄로 입력합니다. 더불어 대학 직원이면서 비전임 교원인 경우 직원과 교원으로 중복 입력이 가능하니 비전임 교원으로 별도 계약한 교원의 정보를 원자료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질문 빈도가 높은 2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가 없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시간 강사는 해당 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겸임교원은 강의 여부가 인정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의가 없다면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조사에서는 기타 교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초빙교원과 강사의 경우 강의 여부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가 없는 초빙교원과 강사도 해당 교원 구분으로 입력할 수는 있으나 내용 검증에서 주당 수업 시간 수가 0시간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년 65세가 지난 교원을 대학 학칙에 의해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년이 지난 전임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타 교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1956년 서울생인 경우부터 전임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인정 기준은 지침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관련 법령도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은 교원 기본 정보, 학위 정보, 임용 정보, 경력 정보, 본직 정보, 동태 정보, 강의 정보, 연수 정보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 항목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교원 원자료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입력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교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코드와 본 분교 코드 입력 시 학부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을 하나의 교원 원자료로 작성하여 업로드가 가능하며 업로드 후에는 시스템의 학부 및 대학원별로 각각 구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의 이름이 사학연금에 가입된 이름과 상이할 경우 사학연금 가입 명단과의 비교 검증에서 검출되므로 입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정보는 교원의 최종 학위와 학사 학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학위 종류는 수료가 아닌 정식 학위 과정으로 취득한 학위 종류를 말하며 기타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 사유로 정식 학위가 없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최종 학위 취득 연도는 최종 학위가 고졸이나 기타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최종 학위가 고졸이거나 전문학사, 기타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 국가는 공란으로 두며 학사학위 취득 학교는 해당 없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학사학위 취득 학교가 국내 대학이라면 국내 학교 코드를, 외국 대학이라면 외국 학교 코드에서 검색해 입력하고 외국 학교 코드 목록에 해당 학교가 없다면 학교 코드를 시스템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조사 전에 외국 학교 코드가 정비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학위가 고졸, 기타, 전문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국가와 취득학교 입력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학위가 학사, 석사, 박사이나 학사학위 취득학교가 전문대학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국가와 취득학교 입력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학교가 전문대학일 경우 전공심화 과정 여부는 예로 필수 입력합니다. 교직원 번호는 교원 개별 식별 및 검증을 위하여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기간에 입력하여 제출한 교직원 번호는 검증 기간에 가능한 변경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교직원 번호는 교원별 최대 15자리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입력하되 본분교와 캠퍼스, 대학원 소속 교원 간 중복이 불가하니 교직원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력합니다. 단, 동일 교원이 조사기간 내 퇴직 후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동일 교직원 번호를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교직원 번호는 강좌 원자료 항목의 주담당 부분 번호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임용 부분은 20년 하반기에 신규 임용되었거나 재임용된 교원이 계속적으로 임용 중이라면 기존으로 입력합니다. 신규 임용 및 재임용은 2020년 10월 2일부터 21년 4월 1일에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재임용 코드 입력 시 교내에서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재임용이 결정된 교원에 한해서만 입력 가능하며 계약 갱신으로 퇴직 후 재채용된 경우 퇴직 한 줄, 신규 임용 한 줄로 입력합니다. 임용 시작일은 조사 기준일 당시 교원 구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임용 구분에 따라 임용 시작일 입력 방법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 종료일은 조사 기준일과 임용 시작일 이후로 입력하되 퇴직한 교원은 조사 기준일과 임용 종료일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원의 임용 종료일은 공란으로 두며 임용 종료일이 지정되지 않은 명예교수는 98번을 입력합니다. 단과대학과 소속학과 코드는 조사 기준일 당시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정보를 입력하며 표준 분류에 등록된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신규 단과대학이거나 신규 학과로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과대학 및 소속학과 코드에 단과대학명 및 학과명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 단과대학은 118, 소속학과 코드는 소속학과 없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단, 소속학과 없으므로 입력 시 일부 기초 집계와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되어 산출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구분은 인정 기준이 부합하여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되 정년이 지난 교원은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1956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전임 교원으로 입력 불가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956년 3월 1일부터 1956년 4월 1일 출생자는 전임 교원으로 인정됩니다. 증명은 지침서를 참고하여 교원 구분별로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며 증명이 없는 겸임 및 초빙 교원은 반드시 1국으로 입력합니다. 기타 교원 중 명예교수의 경우 증명은 502로 입력합니다. 재임용 코드 입력 대상 확대로 인하여 재임용 일자와 재임용 횟수 역시 시간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이 입력 가능합니다. 임용 구분이 재임용일 경우 재임용 일자와 재임용 횟수는 필수로 입력하며 재임용 일자는 가장 최근 발생 일자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조사에서 교원의 임용 구분이 기존이더라도 재임용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일자를 입력합니다. 재임용 횟수는 최근 발생 건을 포함하여 누적 값을 입력하되 겸초빙 기타 교원은 선택 입력합니다. 정년보장 여부는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경우에만 정년으로 입력합니다. 정년 트랙으로 임용된 교원을 정년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교수 여부는 국공립학교만 입력하며 기금교수 여부가 예이면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도 기금교수로 입력합니다. 특성화교원 소속기관은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을 입력한 경우 반드시 입력합니다. 연금가입 여부는 총장, 전임교원, 강사, 기타 교원만 입력하며 해당 대학에서 가입된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직장건강보험가입 여부는 총장과 시간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이 입력 대상이며 강사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니요만 입력합니다. 만약 수급권자거나 의료보호 대상자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로 입력합니다. 연간급여액은 작년 연말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만약 연말 정산 자료를 활용할 수 없거나 전년도 자료와의 급여 차이가 큰 교원은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사례별 연간급여액 입력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재원은 겸임, 초빙, 기타 교원은 필수 입력하며 보수재원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것으로 입력하고 2개 이상일 경우 비율이 높은 재원으로 입력합니다. 보수 지급 방법은 강사와 시간 강사만 입력하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 학기 중 지급 방법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원 원자료, 임용정보 입력 시 문의 빈도가 높은 질의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이 임용 발령된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에 단과대학과 소속학과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침서 및 동영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대학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겸임교원이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 기초집계 겸임교원의 본직기관 현황에서 제외되어 산출되며 전임교원의 경우 입력장표 교원 현황 집계 시 제외되고 교원 확보율 산출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강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가입 여부를 예로 입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직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대학 부속기관에서 강의로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강사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만약 강사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예로 입력할 경우 형식검증의 오류로 검출되어 원자료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경력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대학 및 타대학 경력은 총장과 전임교원만 입력합니다. 본대학 및 타대학 경력은 대학에서 근무한 개월 수를 입력하되 직원, 시간 강사, 연구원, 조교, 군 경력은 제외하며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임용된 강사의 경력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산업체 경력의 경우 입력 대상의 확대로
기존의 총장, 전임교원, 겸임교원의 경력을 입력합니다. 총장 및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무 경력에 한해 입력하지만 겸임교원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직무 경력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총장,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의 입력 지침 및 다름에 유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경력은 개월수로 입력하며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여부와 출강학 교수는 강사와 시간 강사만 입력합니다. 전업 여부는 다른 직업 없이 강사 또는 시간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전업 강사로 분류하여 예로 입력합니다. 만약 강사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본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전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강학 교수는 해당 강사가 출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수를 본교를 포함하여 반드시 1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본직 정보는 겸임교원만 입력하며 나머지 교원은 공란으로 둡니다. 본직 기관명은 텍스트로 입력하되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대학명과 소속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타대학 소속 교원은 겸임교원으로 인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직 기관을 대학으로 입력한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어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는 본직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입력하고 전화번호는 하이픈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동태 정보는 해당 교원이 조사 기준일 당시에 어떤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동태 구분은 2021년 4월 1일 당시의 최종 현황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복직과 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최종 현황인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동태 구분이 휴직인 경우 휴직일자, 휴직기간, 휴직 사유를 필수 입력하며 휴직기간은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복직과 퇴직은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최근 현황을 입력하고 동태 구분이 복직인 경우 복직일자를 필수 입력합니다. 동태 구분이 퇴직인 경우 퇴직일자와 퇴직 사유를 필수로 입력하고 퇴직일자는 임용 종료일 다음 날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퇴직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 퇴직일자를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동태 구분이 파견인 경우 파견 당초 시작월, 종료월, 파견 근무 여부, 파견 사유를 필수 입력하고 파견이 연장된 경우 연장 시작월, 연장 종료월, 파견 근무 여부, 파견 사유를 입력합니다. 파견 근무 여부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국공립대학이 학교 개형에서 파견 규정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 후 파견 근무 여부가 예인 교원을 입력한다면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자동 집계되어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되어 산출됩니다. 교원이 조사 기준일 당시 안식년 또는 연구년이라면 구분에 따라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각 항목에 입력합니다. 안식년 연구년 복무는 동태 구분과 맞추어 입력하고 징계 처분일과 징계 종류는 임용 시작일부터 조사 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징계 중 가장 최근 징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키포인트를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의 교원의 동태 정보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교원의 동태 정보 작성 방법을 표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과 신규 채용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입니다. A교원이 강사로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21년 3월 5일에 강사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21년 3월 31일에 중도 퇴직하고 전임교원으로 21년 4월 1일에 신규 임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A교원에 대한 자료는 모든 동태변화 원자료 총 3주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자료 작성 시 각각의 퇴직 발생일자 21년 2월 28일, 21년 3월 31일을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례를 제외하고 동태변화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입니다. 전임교원인 B교원이 20년 9월 1일에 휴직하고 21년 3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B교원에 대한 자료는 최종 현황인 퇴직에 관련한 원자료 총 한 줄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강의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정보는 교원이 강의하는 과목과
수업시간 등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담당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주 담당 과목 하나만 입력하며 없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담당 과목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시간 수는 해당 교원의 소속을 기준으로 실제로 담당하는 수업시간 수를 교양, 전공이론, 전공실기, 전공통합으로 나누어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 소속의 교원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진행한다면 학부 원자료의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까지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팀티칭 강의인 경우 강의를 대표하는 교원에게만 일괄 입력하거나 총 수업시간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선 나누어 입력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사와 기타 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초빙 교원의 경우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교수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어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대 수업 시수인 9시간 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입력 시 형식 검증에 검출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인정 강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자 개설된 수업에 대해서만 입력하며 주당 수업 시간 수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임상 강의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으로 분 단위로 입력하며 학점 인정 강의와 마찬가지로 주당 수업 시간 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입력합니다. 동일 전공 여부는 교원의 학사학위 전공 분야와 담당 강의 분야의 동일 여부를 입력하되 총장과 전임교원만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교원 원자료의 마지막 항목인 연수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정보는 조사 기준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과 달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수정보를 총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에 대해 입력합니다. 연수의 경우 학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의 교직원 연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교내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참여 횟수는 이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1회로 작성하며 시간은 이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교원 원자료의 입력 항목별 상세 입력 지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직원 및 조교 원자료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직원 및 조교의 조사 대상 및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조교입니다. 이 중 병설 및 부설학교 직원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원 및 조교의 경우 총장, 학과장, 소속기관장 등과 계약하여 대학에 소속되고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체 인원을 입력하는데 산학협력단 및 외주용역업체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법인대학 회계, 일반대학 회계, 발전기금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일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법인회계, 산학협력회계인 경우에 한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기준일은 재직자는 2021년 4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 및 조교 모두를 입력하며 신규, 퇴직자는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기간 동안 신규 채용 또는 퇴직한 교원을 입력합니다. 이때 계약 만료 또는 중간 퇴사자 모두 포함합니다. 직원 및 조교는 기본정보 및 채용정보, 강의정보, 연수정보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 항목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원의 기본, 채용, 강의정보의 입력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코드와 본분교 코드 입력 시 고용계약서의 소속 기준으로 입력하되 학부에서 채용하여 대학원으로 발령내는 경우 학부에 입력합니다. 직원 구분번호는 최대 8자리로 임의 생성하여 입력하되 학부와 부설대학원 간에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구분번호는 검증 단계에서 식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작일은 해당 직급 첫 채용일을 입력하며 계약 만료 이후 동일 직급으로 재임용된 직원은 최초 채용일로 입력합니다. 채용 종료일은 가장 최근에 작성한 채용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하되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은 공란으로 두고 무기계약직은 공란 또는 예정된 정년일을 입력합니다. 동퇴 구분은 조사 기준일 당시 동퇴를 입력하며 휴직 또는 퇴직의 경우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동안에
최근 현황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 퇴직한 경우 가장 최근 동태인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직종과 직급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종이 01번과 02번인 특정직은 국공립 때만 입력이 가능하며 계약직 중 4대 보험 미가입 직원은 국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조사부터 계약직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은 09로 입력하고 계약직은 08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10급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경우 210번 코드 입력이 불가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에 따라 입력 가능한 직급을 참고하여 직종 및 직급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교의 기본, 채용, 강의 정보의 입력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코드와 본 분교 코드 입력 시 고용계약서의 소속 기준으로 입력하되 학부에서 채용하여 대학원으로 발령내는 경우 학부에 입력합니다. 조교 구분 번호는 최대 8자리로 임의 생성하여 입력하되 학부와 부설대학원 간에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교 구분 번호는 검증 단계에서 식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구분은 조사 기준일 당시 동태를 입력하며 휴직 또는 퇴직의 경우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동안의 최근 현황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 퇴직한 경우 가장 최근 동태인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급여 수령 여부는 유급과 무급 조교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근무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조교로 채용되어 행정부서나 학과에 발령받은 경우 유급 조교로서 유급으로 입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조교 보수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무급 조교로서 무급으로 입력합니다. 직원 및 조교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의 담당 여부를 예로 입력하고 이때 강좌 원자료의 주담당 구분번호와 직원, 조교 구분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직원 및 조교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직원 및 조교의 연수 정보는 교원과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연수를 포함하여 교직원 연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교내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직원 및 조교 원자료 입력과 항목별 상세 입력 지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교원 기초 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현황 총괄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 구분별, 성별, 소속 학과별로 구분하여 집계됩니다. 교원을 집계하는 기초집계 장표 8개 중 전임교원 변동 상황을 제외한 모든 기초집계 장표에서 동태 구분이 퇴직인 교원은 제외되어 집계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별 교원 현황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최종학위 취득국가별, 학위별,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됩니다. 최종학위 취득국가가 북한인 경우 국내로 집계됩니다. 교원의 최종학위 종류가 고졸, 전문학사, 기타인 경우 기타로 집계됩니다. 전임교원 변동 상황, 집계장표입니다. 집계 기준일 기간 동안 재직, 휴직, 퇴직, 파견의 변동이나 안식년, 연구년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집계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장표와 달리 퇴직 교원이 포함되어 집계됩니다. 신규 전임교원 현황은 집계 기준일 동안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당시에도 근무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집계합니다. 해당 장표는 8월 대학정보공시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연계되는 항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교원의 본직기관 현황은 집계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겸임교원의 소속 학과 코드에 따라 교육부 5대 계열, 대학 자체 대계열로 집계합니다. 이때 겸임교원의 전공이 아닌 소속 학과에 따라 집계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교원 현황은 집계 기준일 당시 외국인 교원의 국적 또는 소속 학과에 따라 교육부 5대 계열로 집계합니다. 이때 전공계열별이란 겸임교원의 본직기관 현황 장표와 동일하게 교원의 전공이 아닌 소속 학과에 따라 집계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계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소속 학과 코드에 따라
교육부 5대 계열, 대학 자체 대계열로 집계됩니다.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되는 교원 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개원, 안식년 연구년 규정 유무가 아니오이면서 교원 원자료, 동태 정보가 안식년 연구년인 교원일 경우와 국공립대학의 학교 개원, 파견 규정 유무가 아니오이면서 교원 원자료, 동태 정보가 파견인 경우 재학생 기준 산출 시 교원에서 제외됩니다. 환산 인원은 집계 기준일 당시 강사, 시간 강사, 겸임 초빙기타 교원의 인정시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인정시수란 강의 정보의 주당 수업 시간 수를 교양, 전공이론, 전공실기, 전공통합의 수업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교원 1인당 총 주당 수업 시간 수는 9시간까지 인정됩니다. 환산 인원은 교원의 인정시수를 기준으로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을 구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산출합니다. 교원 연수의 기초 집계 장표는 집계 기준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발생한 교원의 연수 실적을 집계하는 것으로 총장을 제외하고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교원 기초 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조교의 기초 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집계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직종, 직급으로 구분하여 집계됩니다. 이때 퇴직인 교원은 제외되어 집계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및 조교 연수 장표는 집계 기준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발생한 직원 및 조교의 연수 실적이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직원 및 조교 기초 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원 입력장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교원과 직원, 조교의 법정 정원을 입력하는 장표로 국립대학의 경우 현원이 아닌 법인정관 또는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편제 정원에 따른 교원 및 직원 조교의 법정 정원을 입력합니다. 만약 별도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합니다. 공립대학의 경우 국립과 동일하게 현원이 아닌 편제 정원을 입력하되 총장, 조교의 법정 정원을 입력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편제 정원을 입력하되 총장, 직원, 조교의 법정 정원을 입력합니다. 교직원 정원의 경우 사립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학만 입력하며 법인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 직급별 정원을 입력합니다. 별도 정원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하며 만약 총 정원제로 급수별 정원이 없는 경우 현원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입력장표입니다. 본장표는 원자료 입력 대상에서 제외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 사이에 퇴직한 교직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참여한 연수 및 교육훈련 참여 실적만을 입력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가된 총합계 장표는 입력장표에 입력한 교직원 연수 실적과 원자료 연수 정보에 기입력한 사항이 자동 합산되어 집계되며 부설대학원 현황까지 학부에서 포함하여 집계됩니다. 교원 현황 입력장표는 원자료에서 집계한 값과 학생 입력장표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 집계되어 산출됩니다. 따라서 학생, 교원 원자료와 학생 편제 정원 장표가 모두 입력돼야 정확한 교원 학보율 및 1인당 학생 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가 산출되는 방법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현황은 편제 정원과 재학생 기준으로 나뉘는데 먼저 학부의 편제 정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제 정원은 학생 입력장표인 학생 정원에서 입력한 각 해당 연도의 정원 내 입학 정원 총계값이 계열별로 나뉘어 해당 장표에 자동 산출되어 집계됩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생 편제 정원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단순 합산한 값이 아닌 산출식을 통해 계산된 값이 출력됩니다. 산출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수업연원별로 입력한 모든 편제 정원을 합산 후 어떤 대학원이냐에 따라 합산된 값의 1.5 또는 2를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후 계산된 값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재학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의 재학생은 학생 원자료에서 입력한 재학생 수를 소속학과의 교육부 계열에 따라 집계합니다. 단, 계약학과, 원격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제외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또한 학생 원자료에서 입력한 재학생 수를 집계하여 산출되는데 이때 재적정보의 수업연원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각 부설대학원의 경우 수업연원별 재학생 수를 산출한 뒤 어떤 대학원이냐에 따라 1.5 또는 2를 곱한 뒤 합산 후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편제 정원과 재학생 수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편제 정원은 어떤 대학원이냐에 따라 1.5 또는 2를 곱한 뒤 소수점 버림 후 합산이지만 재학생은 합산 이후 소수점을 버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 내 응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의 학생 현황 장표도 대학과 동일하게 집계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제 정원은 학생 정원 입력 장표에서 입력한 정원 내 입학 정원이 교육부 계열별로 나뉘어 집계되며 재학생의 경우 학생 원자료에 입력한 재학생의 소속 학과 교육부 계열에 따라 자동 집계됩니다. 단, 계약학과,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법정 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법정 정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를 법으로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교원 법정 정원은 위에서 산출된 학생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6조 1항의 별표 5 교원 산출 기준에 따라 계열별로 산출됩니다. 이때 계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후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다음은 전임교원 수입니다. 해당 장표는 동태구분이 퇴직인 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의 소속 학과를 교육부 계열에 따라 집계합니다. 학부의 부설대학원의 전임교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며 소속 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은 집계에서 제외되니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는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또는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제외되는 전임교원 수를 뜻하는데 이는 설립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 개형에서 안식년, 영구년 규정 유무가 아니오인데 교원 원자료에서 안식년 또는 영구년인 교원이 있을 경우 해당 교원은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교 개형에서 파견 규정 여부가 아니오인데 교원 원자료에 파견 근무 여부가 예인 교원이 있는 경우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편제 정원 기준 교원 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겸임 및 초빙,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 환산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산 인원은 교원 원자료에 입력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주당 수업 시간 수를 9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합니다. 이때 주당 수업 시간 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수를 뜻하므로 교원 원자료에 주당 수업 시간 수를 입력할 때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수가 아닌 해당 교원이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간 수의 경우 최대 9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산 인원을 산출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및 초빙 교원의 인정 인원은 자동 산출되지 않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인원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가 속한 학제의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정 범위는 학제마다 다른데 교원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 대학, 교육대학, 특수대학원은 교원 법정 정원의 5분의 1이며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2분의 1로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이내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인정 범위에 맞춰 인정 인원을 계산합니다. 그 후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환산 인원의 합이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 이내인지 초과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 범위 이내 또는 초과에 따라 인정 인원 방법이 상이합니다. 만약 겸초빙교원의 환산 인원의 합이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 이내인 경우 환산 인원 그대로 장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겸초빙교원의 환산 인원의 합이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 초과인 경우 환산 인원을 인정 범위에 맞춰 적용합니다. 다음은 교원 확보율입니다. 교원 확보율은 편제 정원과 재학생의 규모에 맞는 교원 수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계산한 지표로서 교원 확보율을 구하기 위해 앞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 포함된 교원 확보율 산출 시 환산 인원 값이 아닌 앞에서 입력한 인정 인원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가 포함된 교원 확보율은
환산인원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 입력장표의 마지막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한 명이 몇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교원 확보율과 마찬가지로 겸임과 초빙교원은 인정 인원으로, 기타 교원과 강사 및 시간 강사는 환산 인원으로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지금부터 A대학교 일반대학의 교원 현황 장표를 통해 장표 데이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대학교의 인문사회 계열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편제 및 재학생의 총계 값을 계열별 산출 기준 값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면 인문사회는 계값을 25로 나눔으로써 교원 법정 정원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의 교원 법정 정원 편제의 값을 구한다면 현재 계값 1210을 25로 나눕니다. 그 후 나온 48.4 값에 대한 소수점 이하 값을 올림으로 49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원 법정 정원 재학생도 편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소수점 이하 값을 올림합니다. 다음으론 겸임 초빙 교원에 대한 환산인원 산출입니다. 환산인원 산출 방식은 같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겸임 교원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면 각 교원별로 주당 수업 시간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길동 교원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12시간이지만 교원 1인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수는 9시간이므로 홍길동 교원의 인정 시수는 9시간입니다. 예시의 4명의 겸임 교원의 인정 시수 합은 32이므로 32 값을 9로 나눈 값인 3.5라는 값이 나오지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겸임 교원 환산 인원은 3이 됩니다. 초빙 교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산출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예체능 계열의 예시를 통해 인정인원 산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을 예로서 설명드리면 A 일반대학의 예체능 계열 편제 교원 법정 정원이 60명인 경우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는 교원 법정 정원의 5분의 1인 12가 됩니다. 앞서 확인한 겸임 및 초빙 교원의 환산 인원을 합산한 값이 분모가 되며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가 분자 값으로 들어갑니다. 인정 범위 산출 값은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체능 계열의 편제 기준, 겸임, 초빙 교원의 인정인원 집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출식에 따라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 값을 겸임과 초빙 교원 환산 인원의 합으로 나눈 후 각 교원별 환산 인원 값을 곱했을 경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겸임 교원의 인정 인원이 4.5이며 초빙 교원의 인정 인원은 7.5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 인원을 초과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환산 인원을 넘는 값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환산 인원보다 적은 값이 도출된다면 학교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 소수점은 올림 및 버림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수점 버림 유무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입력하되 겸임 및 초빙 교원의 인정인원 합이 교원 법정 정원 인정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각 교원의 환산 인원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인정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확보율 산출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에서 입력한 데이터 기준으로 교원 확보율은 자동 산출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의학 계열의 예시를 통하여 교원 확보율 산출에 관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한 값으로 의학 계열에 대한 전임 교원 확보율 및 겸임 포함 확보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임 교원 확보율 산식은 첫 번째 네모박스와 같이 전임 교원의 계값을 교원 법정 정원 편제 정원 값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전임 교원 확보율은 위의 산식과 동일한 부분에서 전임 교원 계값에서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를 빼준 값에 곱하기 100을 하여 진행합니다. 위의 예시표를 토대로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면 산식에 의한 값 도출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확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의학 기준 편제의 값이 61.538이 나왔지만 셋째 자리의 수가 8이므로 61.54로 반올림하여 산출되어집니다.
겸임교원 포함 교원 확보율도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편제는 겸임교원 편제 인정인원, 재학생은 겸임교원 재학생 인정인원 값에 분자에 더하여 산출되어지며 겸임 포함 산출값도 오른쪽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임 및 초빙교원은 실제 교원수가 아닌 인정인원으로 산출하며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는 환산인원으로 산출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직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